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저희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2경춘국도의 추진 방향과 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통하는 노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4.15 총선부터 18살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 체계를 만들어 시행합니다. 올겨울 춘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한파일수가 최근 20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저희 MBC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교육청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민 교육감은 학생인 줄 모르고 술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입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0월 강원 지역 한 음식점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술이 오가는 회식 자리였던 이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르바이트 남학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학생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교육감의 계속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소주 한 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학생의 나이는 만 18살, 미성년자였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몇 번씩 거부했는데 괜찮다고 마시라고.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마시면 못 마시게 할 사람이 좀 권한다는 게 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팬이라고 먼저 인사해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셨다며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인 줄 몰랐다면서 그날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해 정부는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이게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을 펴야 할 교육수장이 청소년에게 술을 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감은 선거로 뽑히는 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제2경춘국도의 추진 방향과 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통하는 노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발표됐고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도 구성됐습니다. 보도에 백승호 기자입니다. 제2경춘국도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춘천 남이섬의 한 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남양주시에서 춘천시까지 33.7km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조 8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보고회에서 설계 추진 방향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설계 추진 방향에서는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통하는 노선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을 결정하는데 관광자원 보호와 국도 간선 기능 확보, 민원 해소 등이 설계의 기본 방향입니다. 경제성과 환경성, 교통성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최적 노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 진행된 각 지역의 의견 수렴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남양주시 등이 자기 지역에 유리하도록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도 지역에서 마련한 최적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강원도 이타 면제 사업이니까 서울 가는 영서 북부권에서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최단
취소 시간의 거리 그거를 확보하는 게 우리의 우선이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각 지역의 입장을 계속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초미의 관심인 제2경춘국도 노선은 내년 6월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귀성 귀경 차량에 관광객들까지 몰리는 설 당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56만 명이 고향을 찾거나 휴가를 위해 이동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88%가 승용차를 이용하겠다고 답해 고속도로 통행량은 작년 설보다 6.2% 늘어날 전망입니다. 귀성길은 24일 오전이, 귀경길은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이용 시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영동고속도로 만종 새말, 둔내 봉평, 진부 대관령 구간이, 귀경길은 강릉 진부, 평창 둔내 구간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 당일에는 귀성 귀경 차량에 도내 스키장과 리조트, 겨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까지 몰리면서 도내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피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 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참고해 경로를 수정하면 그나마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 앱 또는 문자정보에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행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혼잡 시간대를 피하시면 보다 원활한 귀성 귀경길이 될 것 같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설 전후 3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암행 순찰차와 드론 등을 활용해 버스 전용 차로와 갓길차로 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 음주 단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부가 거대 통신사의 지역 유선 방송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전국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광역화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KT계열, LG U+ 계열 등 통신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었습니다. 과점화된다는 것은 콘텐츠 협상력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채널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성의 약화입니다. 지역 채널을 현행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거대 통신사가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지역 채널을 줄이고 지역 콘텐츠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는 측면은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이라든가 활성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통신 3사의 지역 콘텐츠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권역에서도 이제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론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적 책무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알펜시아 본실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알펜시아 리조트 매입 의사를 밝힌 맥킨리 컨소시엄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자산 회계 실사를 하게 된다며 이 같은 본 실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매입 의사를 밝힌 기업이나 금융그룹 등과는 4번 정도 예비 실사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강원도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번 연휴에는 병의원 364곳, 약국 548곳,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6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공공의료과는 19개 반, 9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와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병의원과 문 여는 약국, 비상시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는 국번 없이 119 또는 129번,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4.15 총선부터 18살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 체계를 만들어 시행합니다. 우선 교육 현장 특성을 반영한 운용 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만들어 집중 사전 안내 기간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 단체와 협업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선거법 안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고3 학생이 유권자에 포함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 등 위법 행위 신고 시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춘천 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전면 공급 여부가 다음 달 초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식재료 검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사전 점검단이 활동하고 있다며 사전 점검단의 결과 보고서가 이달 말쯤 나오면 보고서를 검토해 학교급식 식재료 전면 공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춘천 농수산도매시장 안에 저온 저장고와 냉동고 등을 갖추어 조성됐습니다. 화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환경부 수색팀이 민통선 바깥인 화천읍 풍산리 야산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바이러스가 확진됐습니다. 이달 들어 화천과 철원에서 바이러스에 걸린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강원도에서 바이러스 확진 야생 멧돼지는 29건으로 늘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159억 원을 투입해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참여 인원을 지난해보다 160명 늘리고 어르신 일자리 모니터링 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르신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주체적으로 발휘되는 재단법인 지혜청을 올해 6월 설립하겠다며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버스 운영에 실패한 녹색시민협동조합을 퇴출하고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방만 경영을 지속하는 등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춘천시도 막대한 특혜로 녹색시민협동조합을 지원했다며 지속적인 혈세 투입 없이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대규 예비후보가 오늘 춘천시청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대규 예비후보는 취업과 노동 등을 해본 사람이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에서 절대 권력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춘천고등학교와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과 중앙당 법률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오는 3월 강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빚었던 총장 선거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강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세 측에 따르면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회가 주장해온 교원 100, 직원 16, 학생 4로 결정됐습니다. 100분위로 환산하면 교수 83.33%, 직원 13.33%, 학생 3.33%가 됩니다.
하지만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밝힌 총장 선거 보이콧은 변함없으며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천 27사단 해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군부대 해체 백지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7사단 해체 반대 비대위는 어제 임원회의를 갖고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등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당국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며 창경 집회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해체는 접경 지역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강원도와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는 27일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을 앞두고 외국인 대상 얼음 낚시터 운영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는 이달 초 내린 겨울비로 중단됐던 외국인 낚시터 운영을 13일 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얼음 낚시터의 두께는 20cm 안팎으로 두텁게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화천군 관계자는 오는 27일 개막을 앞두고 안전한 축제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겨울 춘천의 한파 일수가 최근 20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기상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춘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를 기록한 것은 단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